자, 네, 안녕하십니까. 김교육입니다. 자, 구문이익 작전 7부 순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 개장한 날짜로 보면 세 번째 날짜인데, 월요일, 화요일 연휴를 지나고 나서 보니까 3일 만에 벌써 주말장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네. 자, 5월 첫 출발 어떻게 잘 하고 계신가요? 자, 방이 바뀌었으니까 우리의 고유 코드로 인사 한번 하면서 시작할까요? 9988 누르면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어이구, 저는 방금 전에 대표님이 바뀌어가지고 원래 금요일 이 시간에 하던 분이 계셨는데 일시적인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제 앞에는 왜 맨날 잘생긴 분들이 담당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화면 바뀌어가지고 그냥 얼굴 넙대대한 사람이 나오니까 놀라셨을 것 같은데, 자, 이 방송 자주 보시는 분들이야 뭐 괜찮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은 갑자기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사람이 이상하게 변해가지고요. 자, 얼굴을 좀 작게 만들면서 시작을 할까요? 자, 김동엽입니다. 찐시황 시작하겠습니다. 밖에 제가 새벽녘에 출근할 때는 비가 안 왔었는데 방금 10시 좀 지나서 커피 한 잔 사러 내려갔더니 비가 추적추적 많이 오더라고요. 오늘 하루 종일 온다고 하는 것 같던데, 비 오는데 또 봄비에 괜히 또 맞아가지고 감기 걸리시지 말고요. 비는 가급적 맞지 않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글쎄요, 뭐 금요일이라 그런지 약간 파장 느낌도 있고요. 이번 주는 조금 시장이 어제도 그제도 그러면 장중에 조금 올라가다가 뭐 상승폭이 좀 제한되고 끝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미국도 비슷해요. 오늘 장중에 굉장히 많이 오르다가 막판에 30분 앞두고 좀 빠지는 그런 면들이 보였는데, 그러니까 상승폭이 좀 줄어든 거죠, 갑자기.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뭐 글로벌적으로 뭐 특별한 어떤 이슈는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장중에 꽤 오르고 이렇게 했던 것들을 다 지키지 못하고 끝나는 것들이 있어서 막판에 좀 역부족이다 뭐 이런 생각이 살짝 드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 어쨌든 좀 찬찬하게 소박하게 오늘 금요일이니까 뭐 분위기 이렇게 지금 시장 분위기 보면 조금 차분하게 가라앉았죠. 왠지 날씨 탓인가요? 금요일이라 그런가, 날씨 탓에 비 오는 금요일이라 그런지 시장이 조금 흘러가는 게 약간 무겁다, 공기가 조금 탁하다 이런 느낌이 살짝 있는데요. 자, 오늘 시장에서 어쨌든 움직이는 것과 또 오후에 관심 있게 보셔야 될 만한 그런 것들을 좀 추려가지고 1시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시작을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누가요? 제가요? 설마 제 실력을 인정해 주신다는 거 아니죠? 저게 한국콜마랑 콜마홀딩스가 같은 회사인가요? 제가 맨날 그 이름 비슷한 화장품들 보면서 아니 쟤네들은 다 연결이 돼 있는 건가, 아니면 콜마라는 이름 자체를 그냥 마치 뭐 전자회사가 전자라는 이름 같이 쓰듯이 그냥 다 쓰는 건가, 뭐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뭐 오늘 그 수익 플러스 시간에 매일 아침 7시 35분경에 만나고 있는데, 그 시간에 제가 오늘 실적이라는 이슈를 잡아가지고 어저께 APR, LIG, 넥스원 이런 것들이 실적 나오면서 막 20%씩 올라가고 이러니까, 자, 실적 시즌 피크가 이제 도래했는데 오늘도 발표되는 기업이 있고 월요일 날 뭐 다음 주 15일까지 이제 피크를 이루면서 많은 기업들이 발표가 나올 텐데, 오늘 실적 잘 나올 것 같은 뭐 이 두 개는 오늘 나오고, 얘는 아니다, 얘는 월요일 날 나오고
얘랑 얘는 오늘 나오는데 한국콜마 실적 아무리 봐도 뭐 어저께 APR도 그렇고 요새 화장품은 나오면 예상보다 잘 나올 것 같으니까 관심 한번 가져보실만 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한국콜마도 아까 뭐 한 10시쯤인가요? 실적 나오면서 상당히 잘 튀어오른 것 같은데 뭐 지금 보면 콜마 B&H랑 콜마홀딩스 같은 것들도 좋거든요. 물론 뭐 APR도 어제 이어서 오늘도 추가 상승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오늘 요 아이디어를 갖고 나온 게 어저께 APR 보고 LIG 넥스원, CS 윈드 보니까 야 이번 주 한 일주일 동안 이제 15일까지 실적들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업황이 기본적으로 좋고 뭐 1분기 때도 실적이 좋았던 애들은 아무리 관세가 지금 발동이 됐다 뭐다 해도 그러니까 작년 4분기 실적이 좋았던 애들은 이번 1분기 실적까지도 상당히 생각보다 잘 나오는 기업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무거운 주식도 어저께 LIG 넥스원 24% 올라가는 거 보세요. 또 APR 26, 7% 올라가는 거, CS 윈드 막 14%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면은 실적이 컨센서스보다 잘 나오면 슛이 나온다. 물론 안 그런 애들도 있어요. 예. 실적이 잘 나온 게 오히려 해석을 해봤더니 이상한데 이렇게 풀린 애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실적이 잘 나왔는데도 빠지는 애도 있거든요. 하나 보여드릴까? 예시를 보여드릴까? 오늘 실적이 잘 나왔는데 빠지는 애 있어요. 좀 의아한 종목이 하나 딱 있는데 아침부터 빠져가지고 예. 이 카페24 있잖아요. 지금 카페24가 마이너스 23% 막 이러거든요. 아까 출발이 마이너스 13%. 그럼 딱 보면 와 이거 실적 되게 안 나왔나 보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카페24 실적을 따져보면 아까 실적 관련된 뉴스들 나올 때 예. 보세요. 여기 기사가 뭐라고 나왔나? 카페24 EC 플랫폼 호주의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라고 나왔어요. 이 회사 생기고 사상 최대 실적인데 예, 어떻게 23%가 빠지지? 예, 되게 의아하죠.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는데 주가가 23%. 이거 되게 좀 의아한 뉴스였는데 결국은 글쎄요. 어저께는 물론 뭐 10% 가까운 상승도 나오고 했었으면 이게 어제 장 끝나고 나왔거든요. 실적이. 예, 근데 오늘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근데 이게 지금 1조 2천억짜리 오늘도 20% 빠져갖고 그러니까 빠지기 전으로 보면 1조 한 6천억 정도 되는 거예요. 예, 시가총이. 근데 얘가 연결 영업이익이 참 이게 금액으로 좀 얘기 드리기가 좀 애매한 게 작년 1분기 때 영업이익이 30억이었는데 이번에 늘었어요. 많이 늘어서 63억이나 59억이 나왔네. 60억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추정치보다 덜 나왔다는 거예요. 예, 영업이익이. 예, 그게 문제고 당기순이익은 작년 1분기 때 7억이었어요. 이 기업이. 근데 이번에 52억이 나왔지만 1조 6천억이라는 시가총액을 지탱하기에는 예, 꽤 선전을 했지만 절대 금액이 너무 적은 거죠. 예, 그런 상황들도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실적이 무조건 뭐 좋은 거는 예, 주가에 도움이 될 수 있기도 하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 딱 나왔는데 실적이 진짜 생각보다 뭐 지금 지탱하고 있는 시가총액 대비해서 좀 너무 형편없다든지 이렇게 되면 또 해석이 이렇게 희한하게 풀리는 경우도 있더라.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수익 플러스에서는 제가 민주적인 AI라고 해서 오픈 AI가 최근에 주장하고 있는 그 민주적, 그러니까 권위주의적, 이게 공산적 AI에 대칭되는 말로 해서 민주적 AI, 그러니까 챗 GPT의 글로벌화를 꾀하고 있는 것인데 결국은 글로벌적으로 데이터 센터 구축하는데 자기네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뭐 LX 일렉트릭이나 GST, 그리드위즈 같은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에 대한 의견들을 좀 드려봤고요. 한국콜마 비롯해가지고 실적이 잘 나올 거. 뭐 지금 역대급으로 1분기 때 우리나라에 온 관광객 수도 많다고 하니까 뭐 최근에 롯데관광개발도 자주 말씀드리지만 뭐 파라다이스나 GKL 모두 실적이 1분기 지난 작년 4분기에 이어서 1분기 실적이나 또 이번 2분기 실적까지도 상당히 잘 나올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이에요. 그리고 석유화학 업종은 전반적으로 안 좋은데 유난하게도 금호석유화학만 지금 영업이 1분기 때 한 800억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의견 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GNC 에너지 비상발전기 1등 기업인데 앞으로 데이터 센터 많이 증설하게 되거나 신설하게 되면 뭐 비상발전기는 당연히 따라오는 뭐 부수적인 어떤 시설이라고 봐야 되겠죠. 24시간 도는데 에너지가 뻥 나가지고 멈추면 안 되니까 비상발전기가 항상 옆에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가 작동을 하고요. 의외로 작년도 영업이익이 300억대나 넘는 회사더라고요. 근데 얘가 창사 이래 최대 실적 작년도가 올해 갑자기 줄겠느냐 그런 시각에서 지금 최근에 뭐 기관 매수 굉장히 꾸준하게 잘 나오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방금 언급을 주셨는데 YG가 실적이 나왔는데 뭐 분기 영업이익 흑자 전환? 사실 흑자 전환이라는 건 적자에서 이제 흑자로 돈 거니까 뭐 절대값 자체가 크지 않아도 그 전에 1년 전에 1분기 때 뭐 적자가 많이 났던 거를 확 뒤집어가지고 플러스로 바뀌었다는 것 자체 사실 그게 턴어라운드라는 이름으로 많이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턴어라운드 겸 또 수치가 뭐 꽤 플러스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이러면서 좋은 해석을 보통 많이들 하죠. 그러니까 오늘 YG라든가 뭐 YG 플러스 같은 것들이 동반해서 오르는 것도 뭐 또 얘가 올라가면 사실 YG 정도면 뭐 블랙핑크가 사실 개별 활동하고 뭐 그룹 활동을 안 하고 있던 1분기를 감안해 보면 뭐 나름대로 SM이라든가 하이브라든가 뭐 하이브는 지난번에 실적 나왔던 것 같은데 아직 발표하지 않은 뭐 JYP라든가 큐브엔터라든가 엔터 주식들 전반적으로 아마 때로 봤을 때 같이 좋을 수 있겠다. 생각보다 잘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전망들을 같이 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그 안에서 치열한 또 경쟁이기 때문에 뭐 어느 가수나 아이돌 그룹이 잘 나간다 이러면 또 상대적으로 경쟁했던 다른 뭐 아이돌들이 못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보통 우리는 이제 때로 잘 나가고 때로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보통들 뭐 4대 5대 기획사가 실적이 잘 나올 때 보면 이제 대부분 같이 동행을 하죠. 하나가 올라가면 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시장의 조류를 보니까 역시 이게 참 뭐 슬픈 얘기인데 인도랑 파키스탄 그 싸운다 그 얘기 나오고 나서부터 이게 유럽에서도 전쟁터가 있고요. 중동에서도 뭐 휴전인지 뭔지 불분명하게 계속 싸우고 있고 이게 또 아시아권까지 와가지고 뭐가 큰 전장이 확대되는 분위기가 나오다 보니까 어제 LIG 넥스원도 뭐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또 그 바통을 현대 로템이라든가 항공우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이어받으면서 굉장히 강한 방산주들 중에서도 또 사실 뭐 짜잘한 녀석들도 있습니다만 저렇게 대형주급이 뭐 8% 10% 이렇게 올라가는 게 사실 흔하지는 않는 일인데 지금 실적 시즌 맞아가지고 생각지도 않은 실적 그리고 생각지도 않은 큰 수주 금액이 막 돋보이면서 생각보다 큰 상승이 만들어주고 있는 것도 하나의 좀 조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저께 GNC 에너지 잠깐 설명드리다 말았는데요. GNC 에너지는 뭐 오늘은 뭐 크게 오르진 않았지만 최근에 흐름이 아주 단단하고요. 지금 흐름 보면 뭐 이렇게 올랐냐 싶은데 이거
작년 10월에 4,000원이었던 게 지금 27,000원이니까 알게 모르게 거의 한 5배, 6배 올랐거든요. 예, 근데 요새도 보면은 얘가 기간 매수나 이런 것들 아주 꾸준하게 잘 들어오고 있어요. 예, 되게 꾸준하게 잘 들어오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많이 올라가지고 4천억대인데 작년도 그 영업이익 같은 게 사상 최대로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가도 물론 한 5배쯤 올랐으니까 그런데 이게 영업이익도 재작년 대비해서 작년도가 한 3배 정도 올랐고 올해도 한 50% 이상은 더 올라가는 걸로 내년에는 한 600억까지 나온다고 하니까 영업이익이요. 지금 4천억대 나와도 멀티플 주기 나름이지만 아주 비싸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400억 가까이 순이익 나고 내년도가 5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계속 지금 보면 순이익이 진짜 앞에 숫자가 계속 바뀔 정도로 그죠? 4년 전에 60억에서 60억 정도 100억대 정도에서 380억 나왔다가 390억 나오고 500억 나오고 이런 식으로 예. 순이익과 영업이익이 차차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모양들을 띠고 있다 보니까 물론 지금 과열에 가깝게 올라가고는 있습니다만 마지막 한 3만 원 정도 한 번은 그래도 터치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양호한 흐름을 띠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고 데이터 센터 증설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니까요. 비상발전기 관련해서는 당연히 동사가 제가 알기로는 비상발전기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포지션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경쟁업체와의 싸움 이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얘가 혼자 독보적으로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봐도 될 정도로 좋은 그 업종 내 어떤 점유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자, 이런 말씀 좀 드렸고요. 미국 시장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잘 가다가 막판에 조금 상승폭이 줄었는데 어저께 이슈는 딴 거 있었나요? 미영 그 영국과의 무역 합의 가지고 트럼프가 또 엄청나게 자화자찬하면서 끌어올린 면이 좀 있었던 것 같고 내일부터 이제 중국과의 협상 이슈에 있어서 또 막연하지만 좀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시장은 여전히 대선 관련된 인물주들이 등락이 좀 심하게 상황들이 나오고 있고요. 네, 대선 관련. 그리고 오늘 시장이 아무래도 코스닥 위주로 해서 제일 안 풀리는 전반적인 섹터는 지금 2차 전지가 제일 또 안 풀리고 있는데 시장 자체가 조금 무겁게 가라앉다 보니까 새파란 애들 있죠. 신규. 예, 제가 어제 공방에서도 주제와 타이틀을 공모주에다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설명을 좀 드린 바가 있는데 이 신규주들이 또 신규주장이 다시 도래하는 것 같아요. IPO 갓 나온 애들이 최소 70-80%, 100% 어저께 나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거의 2배 정도, 그러니까 200% 가까이 오르고 장중에 그랬었는데 신규주들이 다시 또 관심을 크게 받는 시장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래도 어제부터 그런 이제 움직임이 심한데 실적이 컨센서스 훨씬 뛰어넘게 나오는 애들이 강한 슈팅 나오는 거, 이런 이제 삼두마차. 여기에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실적 이슈예요. 오늘 YG엔터가 왜 올라요? 실적이 기대 이상으로 턴어라운드가 잘 됐다. 콜마 B&H나 콜마도 아마 그래서 올라가는 걸로 보이고요. 현대 로템 같은 것도 왜 아니겠어요? 기본적으로 지금 방산 분위기가 더 짙어졌다 이런 것도 있지만 결국은 실적이죠. 실적이 훨씬 더 잘 나올 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좀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제가 거래대금 가지고서 한번 따져보니까요. 지금 오전 한때 아까 10시 반 요 정도 11시 정도 지금으로 보니까 오늘 그 원일 TNI라는 종목하고 오가노이드라는 그 신규 종목 2개가 있는데 얘가 지금 거래대금이 엄청나요. 예, 지금 아까 근 1시간 전인데도 거래대금이
오가노이드가 한 3천억 정도 나올 정도로 굉장히 시장에 조명을 받고 있는 신주주들. 예, 거기다 여기 나우로보틱스도 아까 한 1,500억 벌써 넘었는데 지금은 뭐 2,000억도 훨씬 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규주들한테 지금 이 쏠림이 나오고 있는 거 또 시장의 하나의 조류고요. 이거 제가 어저께 아침에 나온 뉴스였죠. 이것 때문에 어제 엔비디아가 올랐던 건데 국가별로 등급을 매겨서 AI 칩에 대한 수출 통제를 하겠다라는 게 이제 바이든의 정책이었는데 이게 원래 15일 날 시행이 될 거였는데 트럼프가 이거 이제 마음에 안 든다고 뭐 폐기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어저께 새벽에, 오늘 새벽 말고 어제 새벽에 이제 엔비디아가 갑자기 급등하면서 AI 칩에 대한 뭐 수출 규제가 풀리는 거냐 뭐 이런 해석이 나오면서 이제 어제 초반에 좀 움직임이 있었는데 제가 이거를 해석을 규제는 더 세게 만들어질 수도 있다. 지금 바이든의 정책이 뭐 지저분하다 그래서 안 한다는 거고 뭐 더 일관되고 뭐 단호하게 수출 규제에 대한 움직임, 뭐 최근에 중국에 대한 H20 모델에 대한 수출 통제도 이미 하고 있고 AI 칩에다가 뭐 위치 추적 기능을 부여해가지고 중국으로 넘어가는지 뭐 감시하겠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뭐 사실 국가 등급을 나누고 뭐 3등급으로 나눠가지고 우방국 뭐 보통 관계에 있는 나라 적성국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그 절차가 복잡해서 폐기한다라는 거지 어떻게 보면 일관되게 특히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수출 통제는 더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어저께 보면 초반에 이런 AI 칩 관련주들이 올라갔는데 오후 돼서는 좀 많이 좀 눌리고 별로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아무래도 화두이자 제가 오늘 미국과 영국 관세 협상에서 발견한 투자 아이디어라고 제목을 붙여봤는데 어쨌든 뭐 수많은 나라와 지금 관세 협상을 진행을 하거나 이제 하게 될 것인데요. 어쨌든 가장 손쉬운 상대이자 사실 무역에 있어서 미국은 영국에는 악감정이 별로 없어요. 왜? 영국이 무역 적자국이기 때문에 미국 대상으로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되게 약한 고리를 찾아가지고 만만한 나라랑 그냥 기분 좋게 합의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한테 막 뭐 수탈을 해간다 미국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나라들은 나름대로 막 뭐 개기기도 하고 일본하고도 사실 뭐 협상이 빨리 시작은 됐지만 뭐 그렇게 막 뚜렷한 결론이 빨리 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생각보다 따고 배짱인 건 아닌데 어쨌든 논의할 것들이 굉장히 많다 이거죠. 근데 영국은 의외로 미국하고 뭐 무역 수지에 있어가지고 미국이 손해보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쉽게 어떻게 보면 한두 번 만나서 그냥 합의가 됐는지 쉽게 합의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뭐 어떻게 보면 그래도 첫 그 합의 도출이 됐다 보니까 다른 나라,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앞으로 한 두어 달 넘게 지리하게 협상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제 참고가 될 만한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뭘 주고 뭘 받았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뭐 목록을 좀 참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주제를 그렇게 정해봤고요. 오늘 아침에 현대차, 기아차 그래도 강하게 나오는 게 영국의 자동차 10만 대까지는 25%가 아니라 10%의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해서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자동차에 대해서 25% 품목 관세가 매겨져 있는 상황인데 이것들이 이제 다운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 때문에 좀 일부 아침에 현대차, 기아차가 그래도 뭐 강한 모습이 나온 거 아닌가 싶은데 이게 약간 사실 오해 소지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를테면 뭐 미국의 자체 생산 포함해가지고 현대 기아차가 미국에 파는 게 1년에 한 120만 대 정도 된단 말이에요. 뭐 직접 생산도 거기서 많이 하니까 그러면서도 지금 다 커버가 안 되죠. 한 제가 알기로 한 3, 40만 대 정도가 남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관세를 매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GM 공장 통해서 만든다 그런 얘기도 얼마 전에 나오기도 했었는데 이게 영국은 뭐
영국 브랜드가 글쎄 제 생각나는 건 뭐 제규어밖에 없는데 제규어를 팔라는 건지 모르겠지만 영국 자동차 미국에 10만 대밖에 수출 안 해요. 그러니까 영국 입장에서는 수출하는 10만 대 남짓의 자동차에 대해서 사실은 거의 다 10% 관세로 이제 15% 다운받아가지고 관세 적용을 받는 거라 뭐 영국 입장에선 거의 다 이제 커버가 된 거죠. 뭐 갑자기 3, 40만 대 수출하게 되면 이제 10만 대 빼고 나머지는 25%를 적용하게 되는 거니까. 그런데 원래 작년 기준으로 연 한 10만 대 수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뭐 그냥 25%가 10%로 낮아졌어 이렇게 보는 건데, 우리는 훨씬 더 대수도 많고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가 뭐 상호관세 입장에서는 뭔가 더 제공을 해주던지, 뭐 영국도 이번에 보잉 비행기 뭐 100억 불치 사겠다고 했는데 얼마 전에 사실 대한항공도 이미 뭐 그 정도 준하는 정도의 또 계약을 하고 왔죠. 그래서 뭐 그거 말고도 뭐 조선에 관련된 협력이든 LNG든 다른 것들이 더 들어가야, 사실 영국과는 지금 자동차 이 규모에 있어서는 우리가 훨씬 크기 때문에 훨씬 더 큰 거래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그리고 영국 쪽에 철강하고 알루미늄에 대해서도 관세 폐지를 받았는데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도 뭐 꽤 적용을 받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도 좀 다운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러니까 이렇게 폐지안이 나왔다라는 걸 가지고 이제 다른 나라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다른 조건 뭐가 맞으면 철강하고 알루미늄에 대해서 이제 이미 관세가 매겨지고 있잖아요. 25%. 충분히 다운될 수가 있는 섹터구나, 이런 이제 아이디어를 얻었을 거라고 보는 거고, 또 뭐 영국 쪽 입장에서는 뭐 기계류하고 농산물 시장을 뭐 전면 개방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건 우리나라로서는 뭐 특히 소고기 얘기가 나오긴 했어요. 근데 뭐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 되게 뭐 민감하고요. 또 영국은 원래 그 광우병 같은 것들이 기본으로 났던 나라이기 때문에 뭐 미국 소고기에 대한 그런 뭐 방역에 대해서 그렇게 제한이나 그 장벽이 높지 않대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런 개방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조건을 맞춰줬다 뭐 이런 게 가능한데, 우리는 굉장히 좀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2데이 미팅 때도 이런 이슈가 있지는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협의가 되면서는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나라가 굉장히 미국 그 소고기를 많이 수입하는 나라에 속하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더 얹어서 30개월 이상짜리도 수입해가라 이렇게 과도하게 요구를 할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영국 이슈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우리도 혹시 하는 그런 생각이 어쨌든 있는 거죠. 지금 우리는 본격적인 뭐 협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작도 안 한 거고, 우리나라 정치 구조의 상황상 뭐 최소한 진짜 뭐 5월달, 6월달까지는 잘 뭐 협의가 일어날 것 같지도 않아요. 뭐 누가 가서 협의를 해요. 지금 그냥 아마 제 생각에 실국장 정도나 과장 정도의 실무협의 정도나 그냥 하는 거지, 뭐 책임자급 회담이나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어차피 한 7월은 넘어가야 이제 영국과 비슷한 합의 정도가 만들어지려면 제 생각은 7, 8월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남았다고 보는 건데, 하여튼 이런 거, 그러니까 특히 자동차라든가 뭐 철강 쪽, 알루미늄 쪽에서 일부 관세를 다운시킬 수 있는 여지가 이렇게 보이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하나의 참고사항으로 볼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그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서는 저도 평소에 좀 관심이 있던 종목이긴 한데요. 뭐 미트박스 같은 게 조금 움직이죠. 세게는 아닌데 뭐 조금 움직이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정적이 잠깐 걸렸나? 이게 12,500원까지도 갔었는데 지금 12,200원, 한 8%, 9% 오른 거는 그나마 그래도 이게 영국과의 그 상황에서 소고기 개방 이슈가 딱 표명화가 되니까 우리도 혹시 뭐 이런 이제 관점에서 움직임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뭐 우리나라한테까지도 이게 점화가 될지 여부는 몰라요. 뭐 우리는 잔뜩 우려를 했던 부분인데 저번 2데이 미팅 때는 얘기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나 보다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예.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겠지만 뭐 나중에 실무협의단에서는 또 의제로 올라올 수도 있고 어쨌든 미국은 뭐 안 돼도 그만이다라고 하면서 던질 수는 있는 거니까 뭐 그런 차원에서 좀 참고할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은 관세 협상하면서 우리나라는 어차피 6월 달에 스타링크 서비스가 시작될지도 몰라요. 근데 이거 도입 의사가 아직 없는 나라들한테 또 스타링크 압박을 한다라는 완전히 깡패예요. 트럼프랑 머스크랑 지금 머스크가 일선에서는 거의 뭐 물러났다 분위기인데 아직도 트럼프는 머스크 굉장히 생각해줘요. 보면은 그런 걸 여실히 느낄 수 있는 기사죠. 자, 그리고 오늘 요것도 의미가 있었어요. 그 미국의 FDA가 신약 심사하는데 챗 GPT식의 AI 도입을 검토한다. 이게 마치 한 2주 전에 그 뭔가 화장품이라든가 의약품 만들 때 동물 실험 금지하겠다 앞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거의 유사 효과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챗 GPT 같은 것들 이용해서 뭐 신약 심사를 한다. 그래서 오늘 신약 AI 쪽 좀 움직일 것 같다 그래서 아침에 제가 온코크로스라든가 뭐 신테카 바이오 같은 거 신약 AI 관련된 종목들 좀 주목하자 이런 얘기도 드렸던 것 같아요. 아침에 잠깐 움직였는데 한 10시 좀 지나니까 좀 별로 안 움직이더라고요. 자, 그리고 민주적 AI 아까 그 수익 플러스 코너로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픈 AI가 글로벌 확장을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데이터 센터 많이 각 나라별로 설치하자 이런 거고 전력 인프라 얘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제에너지기구에서도 2030년까지 전 세계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가 현재보다 2배 이상 늘어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으니까 관련해서 전력 인프라의 뭐 설치라든가 보강 이슈는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섹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아까 오늘 그 이미 했는지 시간은 제가 모르겠는데 현재 하여튼 여권은 계속 단일화 이슈 가지고 계속 인물주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고 야권은 뭐 단일 주자가 딱 있으니까 계속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냥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냥 하나의 테마요 이슈가 돼버리는데 오늘 그 K문화강국위원회 위원장으로 지금 내정돼 있는 내정이 아니죠. 뭐 위원장으로 지금 활동 시작한 유홍준 전 문화재 청장이 오늘 그 예술 콘텐츠 관련된 5대 비전 발표한다 이런 이슈가 아침에 있었거든요. 이게 사실 어제 뉴스였어요. 뉴스만 보면. 근데 저기 이게 오늘 발표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오늘 발표하는 걸 어제 뉴스로 나왔는데 제가 오늘 미스터 블루 정도는 변동성이 꽤 있으니까 미스터 블루 한번 보시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침에 웬걸요 뭐 제대로 살 시간도 안 주고 그냥 쭉 올라버리죠. 아침에 5% 시작해서 15%까지 갔다가 지금 한 10% 정도 내외인데 뭐 이거 말고도 뭐 이런 웹툰이라든가 뭐 미디어 콘텐츠 관련된 그런 종목들 핑거 스토리는 지금 마이너스긴 했는데 아까 11%까지 1% 시작해가지고 뭐 이런 움직임들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뭐 오늘 발표하면 세론이 되겠지만 아침에 발표하기 전에 쑥 들어갔다가 이제 발표하는 그 시점에 파는 정도의 매매는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문화강국 관련된 그런 이제 정책적인 이슈도 있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시장은 여전히 주도하는 섹터들 보면 참 일일이 거명을 하기에도 입이 아플 정도로 뭐 비만 치료제, 미용기기, 원전도 어저께 체코 정부에서 뭐 사전 승인했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지금 뭐 법원이 태클을 걸긴 했는데 한국하고 뭔가 하는 거에 있어서는 뭐 체코 정부 입장에선 바뀐 게 없다라는 그런 걸 뭐 강조하는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원전주가 다시 한번 뭐 조금 움직이는 면들이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주적인 AI, 뭐 AI의 확장, 지역 뭐 특색에 맞춰가지고 국가별로 AI를 뭐 특화한다 이런 오픈 AI의 전략들이 막 더 발표가 되고 있는데 결국은 전력 인프라에 대한 이슈들이
붉어질 수밖에 없는 거다 이런 말씀. 그리고 뭐 조선주, 방산주야 뭐 가장 스테디한 그런 섹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대선 쪽으로는 거의 뭐 막바지긴 한데 어저께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 관련된 종목도 또 셌잖아요. 오늘은 또 거의 다 내려갔죠. 그리고 원격 의료 관련된 거, 뭐 돌봄 로봇, 어르신들 뭐 돌봄 서비스 강화한다 그러니까. 그리고 기후 위기 뭐 대책위원 대응위원회 뭐 이런 것도 출범한다고 해서 어제 오늘 중에 또 에코자 들어간 애들, 어제 에코아이는 뭐 200% 무상 권리액에 대한 효과도 있었는데 강한 흐름이 나오는 것들도 있었고, 뭐 탄소 중립과 또 수소, 그리고 뭐 CCUS라고 하는 그 탄소 포집과 관련된 기술 관련주들 이런 것들도 좀 심심치 않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 제가 이거 제가 진짜 농담 아니고 아까 오전 회원 방송에서 이거 약간 루머 가지고 빠졌는데 이거 오늘 다시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아침에 말씀드렸던 10,000원일 때 이거 킵스파마라고, 이거 우리 회원님들은 아마 아실 것 같은데 아까 10,000원 밑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갔는데 이게 영장류를 대상으로 하는 먹는 비만약 관련된 임상을 하고 있는 회사라 어떻게 보면 최근에 뭐 인벤티지랩이나 D&D나 블루엔텍이 되게 강한데 킵스파마도 어떻게 보면 또 이게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짜고 치는 고수일 수도 있는데요. 엊그저께 루머가 이상하게 돈 거예요. 재고자산과 관련해서 뭐 회계 부정이 있었다든지 뭐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그저께 뇌로 꽂았단 말이에요. 근데 3일 회계법인 명의로 해서 그런 일 없다라고 하면서 이게 어저께 좀 진정이 되고 나서 오늘은 상까지 가버렸는데 참 이런 것들 보면 참 뭐 그런 부분은 알 수가 없죠. 뭐 우리들 누구도 뭐 그렇게 발표된 한 줄짜리나 몇 줄짜리 내용에 대해서 진짜냐 가짜냐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능력은 사실 없는 거 아니에요. 뭐 왜냐하면 뭐 일라일리도 그 최근에 성공한 삼상 그게 비슷하다 정도지 무슨 70배니 뭔 이런 식으로 발표가 된 건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런 배수라는 게 우리한테 되게 자극적으로 보여지는 거. 근데 그거를 뭐 팩트 체크를 해가지고 이거 아닌데라고 누군가 얘기를 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걸 누가 도대체 진실 규명을 할 거냐.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지금 시장은 그냥 소리 질러서 큰 소리 내는 사람들이 주도하는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불분명한 자료를 가지고서도 이거 뭘 해보니까 수십 배 정도의 차이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몇 배 정도 이상의 뭐 가치가 있다든지 효능이 있다든지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어느 순간에 팩트를 체크해가지고 이거 아니잖아 이렇게 사실규명이 되기 전까지 시간이 상당히 있다는 거죠. 그 시기 동안에 다 올라버리고 끝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뭐 제 생각에는 그냥 어느 회사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하는 게 반박할 수 있는 어떤 전문가적 상황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한 2년 전에도 그랬잖아요. 초전도체 얘기 나왔을 때 우리가 상식선으로 생각하면 저게 되나라고 하지만 우리가 뭐 과학자입니까? 뭐 뭡니까? 저거 가짠데라고 의심을 심층적으로 아무리 해봤자 뭐 유수의 기관들이 나서가지고도 검증해가고 발표하는데 거의 한 두어 달 막 이렇게 걸렸잖아요. 그 사이에 시세는 다 나버렸잖아요. 뭐 그때까지 시세가 홀딩되고 발표가 돼가지고 이거 거의 뻥인데 이렇게 얘기 나올 때까지 시세가 기다렸다가 망한 게 아니고 그냥 그 검증 나올 때까지 이 사람들은 계속 이게 맞다고 주장하는 거고 의심의 눈초리 속에 계속 뭐 실증을 해보고 이러니까 한 두어 달, 세 달 넘고 나서 결국은 많은 기관들과 뭐 해외 연구소들이 이거는 좀 약간 유사는 한데 진짜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니까 뭐 그때서야 이제
뭐 진실과 가까운 얘기들이 나오지만 여전히 그쪽 하는 사람들은 이거 진짜라고 계속 우기거든요. 그 우겨댈 때 그게 반박이 우리가 쉽지 않잖아요. 뭐 반박을 굳이 해야 될 이유도 없고 사실 시세가 나는데 뭘 굳이 이거 정신 차려서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라고 뭐 누가 손들고 제대로 된 얘기들을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나중에 결국은 뭐 다른 과학자들이나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검증을 해봤을 때 이게 진짜는 아닌 것 같은데라는 게 밝혀질 때쯤이면 이미 뭐 시세는 사돈의 8촌까지 다 난 다음이니까 예. 뭐 그건 나중엔 진짜 뭐 나몰라라 하는 거죠 사실. 예.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 먹는 비만약이라고 하는 게 사실 그게 진짜 뭐 어떤 뭐 정맥 주사라든가 피하 주사 이런 걸로 맞는 것보다 진짜 먹어서 이 식도를 사고 들어간 다음에 흡수되는 게 정말 주사로다가 뭐 혈관이라든가 이런데 맞는 것보다 진짜 효능이 비슷하거나 심지어 더 좋다거나 이런 게 진짜 가능할까에 대해서는 솔직히 그냥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죠. 예, 먹는 걸로 저렇게 비슷하다고? 도대체 얼마나 많이 먹어야 되는 거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사실 좀 생각은 그냥 우리가 그냥 우리 스스로의 아주 그냥 정상적인 생각으로만 보면은 별로 그럴 것 같지 않은데인데 임상 결과는 떡하니 뭐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니 결국 나중에 뭐 몇 달 뒤든 1, 2년 뒤든 이 임상의 어떤 그레이드가 더 높아지면서 나오는 결과값까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하는 거죠. 이게 뭐 우리가 어떻게 어떤 근거로 반박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뭐 제가 보기엔 진짜 여러분들이 실망할 수도 있는 내용인데 뭐 진짜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 같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주식의 상황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여기 뭐 석박사들만 모여가지고 모든 것을 검증하면서 가는 시장이라는 게 아니잖아요. 예. 시장이 조금 떨떠름하고 뭐 분위기 좀 어수선하고 이럴 때는 그냥 쌈박한 어떤 주제가 던져지면 그냥 그거를 서로 물어뜯고 이걸 가지고 몇 배쯤 지금 사실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정태제우들 중심으로 난리도 났지만 그거 아니더라도 최근에 뭐 비만주라든가 이런 거에서도 꽤 시세가 나오는 거 사실 AI 투자 이런 걸 가지고 뭐 포바이퍼 같은 게 한 열흘 만에 무슨 뭐 한 대여섯 배 올라가고 이런 것들 나오는 것도 정말 비이상적이잖아요. 예, 저렇게까지 가야 돼? 저게? 퓨리오사가 저렇게까지 성장할 기업이라는 거 우리가 진짜 뭐 100% 장담하는 거 아닌데도 걔랑 비즈니스 관계 있다는 이유만으로 뭐 한 열흘 만에 5배, 6배 올라가는 그런 그림을 보는 게 지금의 작금의 현실이거든요. 지금 제가 봐서는 지금의 현실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플레이를 화끈하게 하는 사람들한테는 너무 좋은 장이에요. 어디 감독원, 뭐 금감임 이런 데서 터치할 그런 상황도 아니고 뭐 시장은 어수선하고 거의 뭐 행정부 1, 2, 3등 자리에도 없고 누가 뭘 감시하고 뭐 어떤 것들이 뭐 지금 사실 이번에 SK텔레콤 그 보안 이슈도 나왔지만 이거 뭐 사실 그냥 하다 보니 또 그게 유야무야 어떻게 되는 건지도 모르겠는 상황이고 모든 게 시계 제로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시장이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로 나쁘게 표현하면 이게 앞에가 먹먹한 상황이라 그냥 뭐 주도하는 사람들 마음대로 뭐 이렇게 가는 시장 어떻게 보면 소위 이제 작전주라고 하는 것들이 쉽게 출현하는 시장이라는 거죠. 이거 물어 뭐 10,000원짜리 갑자기 30,000원 만들어도 야 이거 범죄야 이거 잘못된 거야 이거 누가 얘기해요? 누가 이거 조사해가지고 이거 잘못됐는데 이렇게 얘기 안 하죠. 거기다가 성공한 작전은 누가 뭐라고 안 그래요. 지금 이게 10,000원이 뭐 50,000원 됐는데 3, 4만 원 유지하고 있으면 여전히 성공 레벨이기 때문에 누가 별로 얘기 안 한다고요. 다시 나중에 이제 7, 8천 원이 되면 이제 그때 사단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한창 재미를 보고 있는 기업들이 꽤 많은데
뭐 성공에 가까운 뭐 작전과 주가 끌어올리기가 만들어지니까 사실은 누가 그렇게 뭐 대놓고 불만을 얘기할 장세도 아니고 그냥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따라가기는 영 불편한 시장이니까 이제 이런 게 안타까운 거죠. 아, 저건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은 게 막 가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건 쫓아갈 건 아닌 것 같은데 오늘도 올라가고 내일도 올라가고 하니까 이제 승질만 나고 그런 시장이 계속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거 제가 오늘 진짜 아침에 이거 뭐 딱 얘기했는데 상한가 가니까 너무 또 소름이 돋습니다. 예. 진짜로 신기한 일이네. 이런 상황들이 또 만들어지겠죠. 아니 제가 어저께 아침에 어제 아침에 그 우주 얘기하면서 LIG 넥스원 7시 40분에 그 언급드리고 출발 마이너스 해가지고 실적 발표하면서 24, 5% 올라가는 것도 사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저께 이게 올라가고 나니까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까지 얘기하는 사람은 많아도 어제 아침 기준으로 실적 나오기 전에 LIG 넥스원을 뭐 고의견 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사람은 많지는 않았다고요. 근데 하여튼 상당히 지금은 그냥 그럴싸해 보이는 거 불러대면 꽤 맞긴 하는데 중요한 거는 여전히 여러분들이 그냥 합리적으로 투자하기에는 뭔가 그냥 갸웃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올라가고 슈팅 나오는 것들이 꽤 있는데 시장에서 지금 뭐 시장이 지수는 마이너스라고 하더라도 꽤 의미 있게 우리 눈에는 뭐 올라가는 것들이 꽤 있잖아요. 블루엠텍 어제도 상치고 오늘도 20% 올라가고 불과 이틀 만에 50% 올라가는 저런 종목도 있고 뭐 상지건설 올라가다 반토막 났는데 또 거기에서 지금 거의 또 버금가게 또 쌍봉 비슷하게 만들 정도로 어제 오늘 또 급피치를 올리면서 올라가고 이런 거 보면 와 환장하게 올라가는 거 되게 많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걸 과연 내가 투자해야 되나라는 단계 바로 직전에 몰리게 되면 보통 생각은 어떻게 됩니까? 아유 해서는 안 되지. 지금 저거 했다 물리면 이제 뼈도 못 추리지. 그런 생각들 대부분 하면서 이제 어제도 하려다 멈칫해서 안 했는데 오늘 보니까 또 20% 올랐네. 아이고 하루만 눈 감고 그냥 지질 걸 이런 생각이 또 많이 들죠. 근데 결국은 내가 진짜로 최후에 이건 빼도 박도 못하고 지져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가면 그때가 꼭지예요. 참 희한하죠.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보면 안 한다 다짐하고 있다가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어 진짜 뭐 물려도 좋아 이러고서 진짜 들어가면 그때 물리죠. 한 5분 10분 즐겁다가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일어나는 게 참 희한한 시장이에요 보면은. 자 시간이 이제 1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오후에 좀 보셔야 될 것들 보니까 이거 어저께 제가 장중 공방한다고 그저께 말씀을 드렸는데 어저께 오후에 보니까 시장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저께 셌고 얘가 어저께 장중에 마이너스가 나 있길래 어제 막판에 이거 추천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MD바이스. 오늘도 아침에 조금 부침이 있긴 했는데 결국은 아까 한번 슈팅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아까 장중에 한 3% 빠지기도 했었는데 방금 8%까지 올라갔다가 6%인데 어저께 그 오후 추천주 막판에 드렸던 종목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저께 14,000원대까지 갔다가 윗골이 달리고 어저께 음봉이 좀 세게 달렸기 때문에 오히려 단기 매수 해보기 좋은 눌림목이다 이렇게 판단을 드렸는데 오늘 뭐 5일선 깨졌을 때가 더 좋은 위치였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얘가 그 SSD 관련주인데요. 딥시크 2 나오면 저번에 딥시크 1 나왔을 때 그 GRT랑 같이 변동성이 가장 좋았던 종목이라고 하니까 5월 달에 그 딥시크 2가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관심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얘기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2차 전지가 왜 안 되나 참 이유를 찾기에도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죠. 2차 전지가 오늘도 전반적으로 안 좋아요. 뭐 테슬라가 그렇게 나빴던 것도 아니고 한데 전기차가 요새 뭐 안 팔리나 이런 것도 아니고 왜 안 될까 자꾸. 근데 뭐 이리저리 생각을 해보다가 지금 기사를 하나 찾아본 것인데요. 고영은 고영은 제가 며칠 전에 그 앨런 머스크가 얘기했잖아요. 5년 내로 최고의 외과 의사 수술 로봇이 나온다. 그런 기사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면서 아이디어가 딱 고영하고 큐렉소다. 그때 그 기사와 함께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고영이 그 뒤에서부터 상당히 재밌게 움직이고 있고 지금 요 기사 보면은 이게 해석을 좀 잘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비중국이에요. 중국 이외 섹터에서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은 전년 대비해서 26% 올라갔다. 이건 좋죠. 그러니까 중국 이외의 시장에서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그만큼 전기차가 팔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캐즘에서 좀 벗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K3사의 점유율이 40.3%다. 근데 여기에 결정적으로 K3사 점유율이 전년 대비해서 5.4%가 하락했다. 이거죠, 이거. 하락해. 그러니까 중국에선 중국 배터리 쓰니까 알겠는데 중국의 시장에선 우리나라가 그냥 최고야 이렇게만 계속 자부하고 있었는데 비중국 시장에서도 중국 배터리들이 치고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배터리의 점유율이 자꾸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심연이라고 표현했는데 뭔가 되게 깊은 바닷속으로 되게 천천히 빠지는 느낌? 그러니까 2차 전지가 바닥 쳤어요 이런 얘기 숱하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바닥에 지하 1층에서 지금 뭐 지하 한 5층 정도까지 오지 않았나 할 정도로 한 계단 한 계단 약간 오르막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착시 효과고 알고 보면 또 내려가고 이런 것들만 계속 겹치고 있는 2차 전지가 참 뭐 기회가 한번 잡히겠지 하는데도 참 쉽게 자리를 안 내주는 그런 상황들을 보고 있는 것이 되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진짜로. 그리고 아까 보니까 뭐 보안주 잠깐 들썩거리길래 보니까 그 과기정통부에서 어저께 민간 기업들한테 공문 발송해가지고 대선 정국이 이제 가까웠고 SK텔레콤 이 사태에 악용해가지고 북한의 해킹이라든가 또 다른 또 제3세계에서의 또 다른 해킹 이런 것들이 올 수 있고 또 딥페이크라든가 가짜뉴스 양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보안 태세 강화해라 뭐 이런 식의 이제 공문이 발송됐다고 하면서 아까 한삭을 뭐 주도로 해서 잠깐 움직임이 있었어요. 뭐 센지랩이나 보안주들 움직임이 살짝 있었는데 아마 이거는 글쎄 대선 날짜가 좀 근접될수록 뭐 사실 각 당에서도 그런 우려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딱 거스를 수 없는 시점에 나쁜 뉴스가 막 포장이 돼서 나왔는데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모르겠는 것들이 삽시간에 퍼졌는데 그거 주워 담을 시간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나중에 되면.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치명상을 받을 수도 있는 어떤 이슈들이 나오게 되면 이게 뭐 판도가 바뀐다든지 뭐 이런 또 큰 변화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한층 이제 보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많이들 얘기를 할 거예요. 주의하자 뭐 이런 거 막 얘기를 많이 할 거고 뭐 딥페이크라든가 이런 것들 나올 때 빨리 판단해가지고 이게 가짜냐 진짜냐 합성이냐 이런 것들을 또 판별해낼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 이런 것들이 뭐 단기적으로 좀 뭐 뉴스화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미국 시장에서는 사실 섹터로 보면 딱 두 가지가 눈에 띄었죠. 하나는 양자 쪽이 뭐 50% 오른 종목도 있었고, 하나는 이제 코인이 또 올라가면서 10만 불 비트코인 회복하니까 오늘 우리 시장에서 이제 아침에 보면 양자주들하고 코인 관련주들 좀 세게 올랐었는데 뭐 지속력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지속력은 조금 떨어진 것 같고, 그리고 한국 정보인증 저것도 아까 뭐 이슈 하나 나와가지고 살짝 올랐던 것 같고, 카페24는 참 숫자가 나쁘게 나온 건 아닌데 절대 숫자가 너무 안 나온 것 같은 느낌. MD바이스도 딥시크 관련해서 일단 좋은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이고요. 그리고 아까 실적 이슈로 말씀드렸는데 진짜 오늘 뭐 어제부터 요이당 했다고 봐요. 실적이 정말 잘 나오고 컨센서스를 뛰어넘는 기업들은 오늘 YG, 어제 CS윈드, APR, 또 LIG 넥선이 보여준 것 같은 그런 그림들을 보여줄 기업들이 다음 주에 수두룩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말 사이에 4분기 실적 좋고 1분기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좀 거명이 됐던 그런 기업들 중에 컨센서스를 뛰어넘을 것 같은 그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 한번 저도 한번 추려가지고 다음 주 뭐 장전에 또 만나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 시간에 한번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아까 아침 시간에 한국콜라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유죠. 아까 GKL하고 금호석유화학도 생각보다 잘 나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사실 뭐 종목마다 다 개인 기불이고 세게 올라가고 이러진 않아요. 근데 일단은 업황 자체가 좋은 게 물론 그 안에서 이제 선도하는 기업들이 생각보다 실적이 잘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보면 피부 미용기기랑 화장품이 뭐 잘 나오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업종으로 보면 그 관광객이 우리나라 되게 많이 왔잖아요. 그런 이제 카지노라든가 그 세금 환급 관련된 뭐 글로벌 텍스프리라든가 이런 것들도 아마 생각보다 잘 나올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어쨌든 소형주들은 대부분 이제 13일에서 15일 사이일 거고요. 1, 2, 3, 4 다음 주 15일 다음 주 목요일인가요? 그렇죠. 15일 뭐 내외까지가 아마 피클 테니까 14, 15회 개별주들은 아마 많이 나올 것 같고, 대형주들은 거의 뭐 오늘과 한 월요일 정도면 대부분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다음 주 화수목 정도에 실적들은 아마 무대기로 나올 테니까 그때는 여러분들 그 다트라고 하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을 아예 그냥 요만하게 창 열어가지고 거기에 제일 빨리 공시 내용이 나오니까요. 그 뉴스 나오는 건 그걸 보고서 한 단계 거쳐서 나오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다트를 보시는 게 제일 빠르단 말이죠. 다트에 그냥 쫙 나와. 그 코스닥 코스피 종목 이게 구분돼 갖고 계속 시간대별로 업데이트가 되니까요. 내 거 살펴보는 재미 겸 해서 아예 한 2, 3일 정도는 그거 열어놓고 그냥 계속 참고해서 보시는 게 빠른 매매 하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 것도 해보실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인데 시장은 뭐 그렇다고 아주 괴멸 수준으로 내려가는 건 아니고요. 뭐 이틀 정도 조금 올려놨던 거 그냥 다시 제자리 뭐 그렇게 정도 상황으로 지수를 만들어 놓고 끝나는 것 같고, 역시 실적이 좋은 애들,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도 안 갈 수는 있지만 실적이 안 좋으면 뭐 진짜 정태주나 이런 거 아닌 이상은 잘 안 가는 냉엄한 시기니까요. 내 갖고 있는 종목이 이번 분기 실적에 있어서 큰 뭐 빵꾸나 이런 것들은 나지 않는지, 진짜 작년도나 전분기보다 진짜 조금이라도 좋아지고 있는지 같은 것들을 계속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월요일은 8시에도 하죠. 8시. 월요일은 그 대신 또 7부 순서는 못 하고요.
조금 실적과 관련된 것들 정리해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 날 8시 그 4부 순서인데 굿모닝 작전 월요일은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 오는데 외출 유의하시고요. 따뜻한 금요일과 주말 되시기를 바라고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 예, 감사합니다. 어이구, 예, 뭐 길게 또 예, 좋은 의견 주신 거 맞죠? 감사합니다. 제가 뭐 솔직히 이게 그냥 좀 딱딱하게 진행을 하는 편이라서 들으시기 어떤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래프 이런 거 뭐 화려하게 제가 따오지도 못하고 어떤 분들은 그런 거 되게 잘하잖아요. 막 이렇게 화면이 막 확대됐다가 막 줄었다가 이런 거 막 현란하게 하시는데 제가 생각보다 그런 게 약간 좀 무디어가지고 그냥 딱 준비된 거 페이지 넘기면서 하는 거밖에 못하니까 조금 딱딱해 보이시긴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좋게 봐주시는 분도 계셔서 감사드리고요. 조금 더 스킬을 더 매끈하게 좀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자, 네.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제 비 오니까 뭐 오늘 같은 날은 분식류도 좋겠고요. 예, 저도 지금 칼국수가 막 땡기는데 따끈한 국물과 함께 점심 맛점하시고 오후에도 마저 깔끔하게 끝내시고 따뜻한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 날 아침에 뵙도록 하죠.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